자, 오늘은 전반적인 커머셜 빌딩과 오피스 빌딩 매입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4가지 키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케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세 번째는 업사이드. 네 번째는 ROI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로케이션은 단순히 주택 매매에서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매매나 커머셜 빌딩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단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고자 하는 부동산 위치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맞는 데모그래픽 혹은 인구 밀도 구성 등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맞는 위치를 선정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저희가 이 건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윌셔과 코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가 컸어요. 이유는 윌셔길이 위치가 단순히 한인타운 중심의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니고 LA 심장부를 지나는 큰 도로변이 있다는 것에 충분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현 매입 건물의 조닝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다는 이유도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현 건물의 조닝은 C4 조닝입니다. 커머셜 조닝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조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 C2 조닝이 대부분입니다. C4 조닝과 C2 조닝의 차이점은 바로 시에서 요구하는 리스트릭션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LACD C2 조닝 같은 경우 개발 시 용적률 대비 기본 방심은 1.5대 1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 150%까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역적인 요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LACD에서 주어진 조닝에 대한 용적률은 1.5입니다. 하지만 반면 C4의 경우 용적률의 up to 6 to 1입니다. 즉 똑같은 땅에 600%의 땅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셔길에 대한 하이 리미트 리스트릭션입니다. LA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하이라이징 건물을 짓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현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하이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즉 시에서 요구하는 코드와 영접률만 맞다면 높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수 전 렌트 컴패러블을 봤을 때 현 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렌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아파트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구성이 된 곳입니다. 현재 건물 주위로 3군데 대형 아파트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자, 레버리지란 최대한의 은행 돈을 이용해서 수익에 대한 창출을 극대화를 시키는 논리입니다.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의 손님들이나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주어진 현금 투자와 은행에서 받는 론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금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A라는 투자자와 B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오피스 빌딩을 매매가 10밀리언에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빌딩은 75%의 어큐펜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연 5.5%에 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오피스 빌딩을 A랑 B라는 사람이 사는데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10밀리언에 현재 전체 건물 중 75%가 차 있는 건물에 연에 모든 지출을 뺀 연 순수익을 5.5%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액수를 연간 달러로 했을 때는 55만 불이 되겠죠. 자, 이 기본적인 방침에서 A라는 사람은 캐시로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10밀리언을 다 넣고 캐시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연간 소득이 들어오는 투자 대비, 즉
내가 들어간 현금의 연 수익은 5.5%입니다. 반면에 이 B라는 사람은 50%의 다운페이먼트을 이용하고 50%의 론을 은행을 통해서 받는 구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 5밀리언에 대한 론을 B라는 사람이 연 3.75%의 몰게지 레이트를 받고요. 거기에 연 25년의 텀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500만 불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냐? 30만 불입니다. 자, 이 30만 불 중에서는요, 두 가지 원금 환환과 프린시플,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연간 프린시플 어마운트, 즉 500만 불에 대해서 원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죠. 이 액수가 연에 약 12만 불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30만 불에 대한 18만 불은 이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지출 포인트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10밀리언짜리 빈분을 캐시로 샀을 때 연간 5.5% 수익을 냅니다. 맞죠? 자, 그럼 거꾸로 이 B라는 사람은 5밀리언을 넣고요. 5밀리언은 은행에서 론을 받았습니다. 즉 똑같은 55만 불에서 일단 30만 불의 지출이 나갔죠. 그렇다 그러면 25만 불의 수익이 생기죠. 플러스 원금이 연간 12만 불 정도가 빠지는 거죠. 즉 이게 프린시플 어마운트에 더해진다 가정을 하시면 돼요. 원 순수익이 37만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7만 불의 순수익에 5밀리언 캐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신다면 연 7.4%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밀리언을 넣고 연 5.5%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과 5밀리언을 넣고 연 7.4%에 대한 수익을 내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을 때 레버리지란 은행에 나와 있는 이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렌트를 안 내는 상황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많이 보는 부분 중 한 가지가 테넌트 히스토리와 두 번째는 리저브 캐피털 그리고 세 번째는 50% 다운페이 룰입니다. 이 뜻이 무슨 소리냐면 제가 사고자 하는 건물을 거꾸로 돌아가서 현재 occupied가 되어 있는 테넌트에 테넌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고 얼마나 장기 계약을 갖고 있냐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저브 캐피털이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같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실 때 적어도 수익의 일부분은 항상 리저브로 계산해서 넣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는 보통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에 대한 룰을 제가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다운페이를 물론 더 조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리저브 레버리지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작년같이 코로나가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50% 정도의 다운페이는 꼭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자, 업사이드 포텐셜은 내가 현재 매입한 건물 이후에 과연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인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즉 얘기해서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밀리언에 75% 어큐펜시에 그리고 5.5% 수익이라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업사이드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겠죠. 어큐펜시. 무슨 뜻이냐? 첫 번째, 25%에 대한 테넌트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바로 리스입니다. 평균적으로 오피스 빌딩이나 커머셜 빌딩에는 크게 세 가지 리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비즈니스 매매 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로스 리스와 두 번째 모디파이 그로스, 세 번째 트리퍼넷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로스 리스는 모든 지출이 오너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디파이 그로스 리스는 커먼 에어리아에 대한, 즉 내가 쓰는 공간이 아닌 공유하는 공간을 오너와 그리고 테넌트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트리퍼넷 리스는 모든 지출, 커먼에 대한 지출을 테넌트가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의 매입 전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리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테넌트들의 리스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현재 있는 리스가 그로스 리스인지 모디파이 리스인지 트리퍼넷에 대한 여부를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오피스 빌딩은 그로스 리스 혹은 모디파이 그로스 리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의 경우 투입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 비즈니스 매매 컨텐츠 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즉 현 어큐파이 되어 있는 테넌트들의 리스를 확인하시고 리스가 끝나는 테넌트 기준에서 어느 정도 TI를 제공하고 리스가 그로스일 경우 모디파이 그로스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건물주가 마음대로 리스 가격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전에 보마 스터디를 통해서 실질적인 건물의 사이즈와 커먼 에어리아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 그리고 테넌트가 쓰는 정확한 렌트 사이즈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이 서베이가 끝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를 다시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75% 테넌트가 그로스 리스에서 그로스 모디파이 리스를 바꿀 수만 있다면 현 수입 대비 지출 폭을 15% 이상을 줄일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머셜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캡 레이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전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ROI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ROI라고 생각합니다. ROI란 Return of Investment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물건을 매입할 시 모든 수치의 기준은 캡입니다. 근데 이 캡에도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인플레이스 캡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포마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인플레이스 캡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포마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스 캡의 경우는 현재 어큐펜스가 75%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75%의 계산을 해서 나오는 순수익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포마란 현재 75%가 차 있지만 100%가 차 있을 경우를 계산해서 나는 거를 프로포마 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ROI를 내실 때 알으셔야 되는 게 이 인플레이스 캡에 대한 기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기본 캡의 수치를 기준으로 ROI를 분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건물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의 드문 케이스고요. 인베스트먼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이나 캡보다는 ROI를 더 중점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베스트마다 투자하는 성향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수익의 구조는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현금 기준에 따라서 수익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OI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할 때 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매년 연수익에 대한 기준을 CPI,
기준으로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미니멈 몇 년을 갖고 있을 것이며 향후 3년, 5년 혹은 10년 뒤에 팔았을 경우 현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의 가격은 얼마나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예측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현 상황에서 앞에서 얘기한 로케이션, 레버리지, 업사이드, 그리고 ROI까지 다 정리하신 다음에 실현금 투자 속에서 연수익 구조와 CPI 기준을 올리는 렌트 인크리스를 계산하여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 어떻게 물건을 정리해서 다음 프로젝트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피스 빌딩을 10 밀리언에 매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빌딩 10 밀리언에서 퍼체스 프라이스에 인플레이스 캡은 5.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occupancy rate 웨이트는 75%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전 제가 B라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죠. B라는 사람이 받는 이자 500만 불에 대한 이자는 3.75%입니다. 여기에 25년 텀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CPI 기준을 넣겠습니다. CPI를 매년 3% 인크리스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A와 B 사람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드린 구조고요. ROI란 시즌형 캐시언 인컴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B라는 클라이언트를 넣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의 계산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도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1년도, 2년, 3년이 되었을 때 과정이고요. 자, 여기서는 NOI. NOI란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출을 뺀 순수익의 구조.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이기 때문에 10 밀리언 기준에 55만 불이죠. 물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CPI. 매년 있는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도에는 어차피 사니까 CPI 기준 3%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 0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불을 25년 받았을 때 연간 나가는 총 모게지 어마운트는 30만 불입니다. 그렇죠? 이 30만 불 중에서 인터레스트 그리고 프린시플. 자, 프린시플은 원금이고요. 인트레스트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년도에 나가는 인터레스트를 쓸게요. 천년도는 계산상 19만 6천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금. 프린시플 어마운트는 첫 1년 내는 2천 정도가 원금이 까지고 있는 거고요. 자, occupancy 레이트이 시작이 75%였는데 천년도에 제가 5%를 더 추가를 했다 가정할게요. 80%에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수익이 36,650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연 ROI 리턴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천년도에는 7.8%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500만 불 투자했을 때 기준이에요. 자, 그럼 2년대로 넘어갔어요. 2년도에서 계약상 첫 번째 연도가 12개월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이 3%가 되겠죠. 그러면 55만 불에서 CPI 기준 33%가 올랐을 때 55만 불 3%를 계산하면 16,500불. 그리고 이자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년이 지나고 매해가 지날 때마다 이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원금이 환환이 되는 건 더 높아져요. 자, 2년짜리가 됐을 때 12개월 기준에 나가는 이자가 18만 1,000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환환이 되는 액수가
12만 7천. 자, 어큐펜시를 2년째가 됐을 때 5%를 더 추가를 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85%에 추가 36,650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걸 다 환산해서 계산해서 ROI 리턴을 했을 때는 연 수익률이 8.4%가 됩니다. 자, 이제 3년째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NOI는 56만 5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CPI 기준도 똑같이 16,993이995가 되고요. 조금 올랐죠. 이유는 이제 16,500불이 더해졌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더 떨어지겠죠. 17만 6천. 프린시플 어마운트는 더 늘어나죠. 13만 2천. 그리고 어큐펜시 레이트를 5%를 더 올려서 90%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율은 똑같이 36,650이라 가정할게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연간 ROI는 8.9%가 됩니다. 3년 뒤에 NOI 계산을 이 수치들을 다 더하시게 되면 연간 62만 불 정도의 순수 인컴이 늘어났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즉 3년 후에 55만이었던 게 62만이 늘어나는 구조죠. 자, 그러면 즉 3년 뒤에 이 매물을 셀러가 팔고자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캡을 적용시킬게요. 이 5.5%에 과연 그럼 이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계산했을 때 62만 5천의 NOI 기준으로 5.5%를 연간 수익 모델로 바꾼다 그랬을 때는 이 건물의 가치가 11.25 밀리언이 되는 거죠. 즉 1,125만 불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똑같은 5.5% 캡을 적용한다 그러면 125만 불에 대한 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자, 물론 이 ROI에서 아까 설명에서 됐지만 10밀리언 캐시로 하셨다면 연수익은 7.8%가 아니고 5.8%에서 3년 뒤는 6.2% 수익률이 발생되는 경우가 돼요. 10밀리언 기준이고요. 5밀리언 기준일 때는 7.8%에서 8.9%의 수익이 나겠죠. 자, 만약에 아까 전에 주어진 설명대로 A라는 클라이언트처럼 10밀리언의 캐시로 3년 동안에 연 5.8%에서 6.2% 수익을 매년 낸 거고요. B라는 클라이언트는 500만 불 투자하고 ROI 베이스로 7.8에서 8.9%를 원금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3년 후에 이 건물을 그럼 팔자. 그랬을 때 나왔을 때 똑같은 계산법을 적용시킬게요. 인플레이스 캡으로 5.5%가 되는 거고 어큐펜시 레이트는 이 상태는 90%가 되겠죠. 그렇죠? 자, 90%에 팔았을 때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냐? NOI가 62만 불이 늘어난 구조예요. 여기서 5.5%를 계산했을 때 매매가의 기준은 1,125만 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밀리언을 는 사람은 125만 불을 버신 거죠. 즉 3년 동안에 12.5%를 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500만 불을 투자하신 분한테는 커스트 5밀리언을 처음에 냈죠. 융자, 은행 돈입니다. 이대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캐시, 내가 500만 불 넣고 똑같은 125만 불을 번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연수익의 25%가 되는 거예요. 연수익이 아니죠, 참. 다 샀을 때, 내가 3년 뒤에 팔았을 때 수익은 25%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중요한 4가지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커머셜 살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4가지의 키인 거고요. 자, 그러면 오피스 매매나 커머셜 매매를 할 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